불과 2, 3분 만에 금은방을 터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설 경비업체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단순 태권도 연수시설이 아닌 휴양시설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간 포커스, 오늘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의 문제점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금은방 절도범들은 물건을 단 2, 3분 만에 싹쓸이해 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싼 돈을 내고 가입한 사설경비업체도 무용지물이고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기는 방범에 나는 도둑들, 업주들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은방 진열대를 망치로 부수더니 안에 있던 귀금속을 싹쓸이해 갑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 3분. 사설 경비업체가 5분 만에 출동했지만 이미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없어졌습니다. 경비업체에 내는 돈도 일반 업종보다 4배가량 많지만 이 가게는 201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도둑을 맞았습니다. 경비회사들이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번 도둑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기 하는데도 한 번도 경비시설을 비웃듯 절도범들의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경비업체는 물론 경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특정해서 수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은방 주인들이 자체 방범시설을 고안하고 제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금은방에 들어와 진열대를 부수려고 하지만 철판으로 꽁꽁 싸맨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하다 결국 달아납니다. 31년째 금은방을 하고 있는 김현수 씨가 3년 전 특수 덮개를 직접 제작한 겁니다. 경비회사나 경찰관에 의존할 수가 없어서 제가 5분 안에 방지를 해둘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뛰는 도둑 앞에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경비업체와 경찰. 피해자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최근 상황이 방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시 승진서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올 상반기 익산시 6급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서열이 낮은 공무원이 승진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시청 간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익산시의 승진심사에서 비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동안 해명 자료까지 내며 사퇴 수습에 나섰던 익산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후라이드 치킨 가격이 닭고기 소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닭 한 마리의 산지 가격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치킨 가격은 11,000원에서 16,000원으로 45%나 올라 평균 물가 상승률 3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60%가 닭고기는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AI까지 겹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킨업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88 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동원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88 고속도로 성산 담양 간 확장 사업에 추경 예산 609억 원을 확보하고 유일호 장관으로부터 올 12월 안에 확장 개통한다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88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87%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편도 1차로의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올해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방학을 맞아 단순한 태권도 연수시설이 아닌 레저 휴양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관광객 유치의 효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를 피해 관광객들이 하나둘 워터슬라이드에 몸을 맡깁니다. 백운산 기슭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300m짜리 초대형 슬라이드를 내려오면 어느새 더위는 저만치 사라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태권도원을 찾는 가족 나들이 객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 물총 쏘기 등 다양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 시범도 보고 여기 물놀이 오니까 너무 즐겁고. 엄마가 알려줘서 왔는데 그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해 4월 문을 연 무주 태권도원은 경기장과 박물관, 연수원과 등산 코스를 갖춰 가족여행에는 적지이지만 탐방객의 발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방문객은 26만여 명에 그쳐 기대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놀이 시설 개장뿐 아니라 다음 달 반딧불 축제까지 열리면 태권도원과 무주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축제에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 태권도원만의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도록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면서 국내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무주 태권도원. 다양한 즐길거리 개발로 동부권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게도 자금 지원과 국공유 재산 수의 계약 특례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잔여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전라북도는 총 연장 109km의 도로 정비에 2011년에서 20년까지 8,495억 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계획 투자액의 18%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확보 규모는 2012년 400억 원에서 2013년에는 300억 원, 지난해에는 250억 원으로 해가 갈수록 투자액도 크게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북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2,40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31건에서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허가 물량 증가는 750가구 규모로 추진하는 전주 지역 재건축과 정읍 지역 공동주택 건립을 포함해 지역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가 하면 언론 등을 통해서 찬성 여론을 짚이느라 부산한 모습들입니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금공단 노조나 일부 전문가들은 꼭 공사로 전환해야만 전문성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집요하게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기금본부가 애초 약속대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현재처럼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게 되면 전북으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지만 일단 새로운 공사로 분리되면 연금공단을 따라서 옮겨올지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민연금법 27조에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명시한 만큼 공사화가 되더라도 전북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차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나 전북 출신 정치권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대는 막강한 정부입니다.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전북이 새로운 금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탄소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탄소 소재를 응용한 농업 기자재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대학교와 함께 2017년까지 2년 동안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탄소 섬유 소재를 이용한 폭설 대비용 하이브리드 난방 필름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탄소 섬유의 특성 중에서 높은 열 전도율과 발열성을 활용한 것으로 폭설 시에 쉽게 눈을 녹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 덕진구에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덕진구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주역 부근 홈플러스 뒤편 공영주차장 부지에 덕진보건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송천동 옛 체육고등학교 부지에 건립돼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플라스틱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원이 안 돼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종이 상자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자재비가 플라스틱 포장재에 비해 절반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도매 시장이나 유통업체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요구해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소포장 단위의 플라스틱 투명 용기는 필수 농기자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조차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이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세상 비전마을 축제를 내달부터 3년간 진행합니다. 신축 건물로 이전한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내달 3일부터 한층 더 강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에 선정된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이 국악마을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4박 5일간 안숙선 명창에게 배우는 판소리 꿈나무 캠프가 마을 일대에서 열리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악의 성지와 송흥록 생가에서 국악세상 비전마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거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가야금 치는 거 모습 보고 좋아하는 느낌 보니까 저도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에 완성된 보건의료원 신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산부인과 등 8개의 진료실과 응급실, 입원실과 장례식장을 갖췄습니다. 순창군은 주차 공간을 98면으로 넓혀 그동안 지적됐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1억 8천만 원을 확보해 구강보건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존 보건의료원 건물은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접근성도 더 경해지고 모든 시설도 새로워진 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장수 꿈의 학당을 개강하고 관내 7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우수학생 120명은 다음 달 14일까지 장수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수준별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관광객들에게 지역 음식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익산 맛집 17개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청결함과 친절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의 기획 공연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가 모레 무료로 열립니다. 산을 주제로 한 임대준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주 갤러리 수음에 마련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명의 배우가 6인물을 표현하는 정통 코미디 연극 바람난 3대가 전주 소극장 판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늘 교육청에서
위기의 지방교육 재정을 주제로 토론마당을 진행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부터 4주간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제17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가 30일과 31일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제8회 진안군 마을축제가 30일부터 닷새간 진안군 22개 마을과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세계 캠핑 캐러바닝 대회가 오는 31일부터 10일간 무궁화 오토 캠핑장과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치러집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오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